오늘은 책입니다. 클레어 키건의, 아일랜드 작가죠. 클레어 키건의 이처럼 사소한 것들입니다. 맡겨진 소녀라는 책으로 저는 읽었고요. 두 번째 이처럼 사소한 것들을 읽었는데, 워낙 작가가 약간 문장을 함축적인 문장을 쓰고 굉장히 많은 걸 써서 압축한 방식으로 글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100페이지 정도 아주 짧은 책이지만 굉장히 압축된 글들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읽히고 아주 깊이가 있는 그런 작가입니다. 아일랜드 국민 작가라 할 수 있고 교과서에도 실렸다고 합니다. 맡겨진 소녀 같은 경우에는 이처럼 사소한 것들도 한 100페이지 정도밖에 안 되는데, 맡겨진 소녀는 말 없는 소녀라는 영화로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이처럼 사소한 것들은 지금 영화로 개봉을 이제 개봉을 한 상태입니다. 오펜하이머의 주인공이었던 그 배우가 지금 주역을 맡고 있는데 어떨지 기대가 됩니다. 간략하게 요약을 하면 석탄을 파는 한 노동자죠. 빌 펄롱이라는 남자 주인공은 그 석탄업을 하고 있는데, 어린 시절에 윌슨이라는 그 혼자 사는 분을 통해서 펄롱의 어머니가 그 집에서 하녀처럼 일을 하면서 애를 낳았고, 아버지가 누군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펄롱은 그 윌슨이라는 부인의 보호 아래서 어쨌든 어린 시절을 보내게 되었고, 지금 성장을 해서 어른이 되어서 5 딸을 두고 있는 그런 아버지이고 가장이고, 석탄을 날라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수녀원에 갔는데 수녀원 창고에 갇혀있는 어린 아이를 보게 되죠. 여기서 아일랜드의 역사 속에 실제로 막달레나 세탁소라는 곳에서 아이들을, 그러니까 좀 불우한 환경에 그런 미혼모라든지 그런 좀 사람들을 길거리의 여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잡아다가 그 안에서 세탁소 일을 시키고 허드렛 일을 시키면서 노동을 착취한 일이 1990년대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바탕이 되는데, 펄롱은 그 아이를 봤지만 처음에는 그 아이를 부탁도 들어주지도 못했고, 어린아이가 아이를 낳은 상태에서 그 아이가 어떻게 지내는지 알아봐 달라고 했지만 그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름의 동네 아줌마들이나 아니면 수녀원의 원장을 통해서 약간의 압박을 받죠. 당신의 아이들이 우리 수녀원의 학교에 다니고 있다라는 그런 압박을 받으면서 나름 고민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펄롱이라는 남자는 매일의 어떤 똑같은 일들을 계속하면서 노동을 하고 돈을 벌고 이러는 일들이 굉장히 힘겹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아이린과, 그녀의 부인이 아이린과도 생각이 조금 다르고, 그러다가 그 연민의 어떤 감정이 실제 행동으로 실천되면서 그 아이를 창고에서 데리고 나와서 집으로 가는 장면까지가 이 책의 끝입니다. 100페이지니까 거대한 서사가 있는 건 아니지만, 저는 처음에 여기서 펄롱이 집에까지 가는 과정에서 끝나서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뒤에 잠시 언급되지만 누가 봐도 현실적인 문제들과 여러 가지 문제들이 아마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펄롱은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내가 여기서 이 행동을 하지 않으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 평생 괴로워하며 살았을 텐데
지금 이 아이를 데리고 나왔기 때문에 당장 나에게 고민 하나는 없어졌다라고 얘기하죠. 그게 마음의 짐이 되었던 폴로에게는 그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이거는 윌슨 부인이 그 미혼모인 자기 어머니를 돌봐줬고 자신을 돌봐줬던 것처럼 일종의 하나의 좋은 일, 선한 행동을 하는 게 일종의 대물림 돼서 이렇게 내려왔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 김여화 작가의 여행의 책인가? 거기에 보면 나오죠. 한 여행객이 지갑을 잃어버렸는데 한 할머니가 버스 교통비를 줬습니다. 어떻게 갚아드릴까 연락처라도 주세요 했더니 그 할머니가 그렇게 얘기하죠. 나한테 갚을 필요 없다고. 당신처럼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면 그런 여행객들을 당신이 도움이 된다고. 이런 마인드 자체가 일종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거죠. 내가 이 사람을 돕고 또 다른 사람을 도우면 그 사람들이 또 누군가를 도와서 그게 돌고 돌아서 나에게 돌아오는 일종의 운의 영역에 대한 얘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일본 만화 중세를 찍자 드라마로도 나와 있는데 중세를 찍자에 보면 그 여자 주인공이 유도부 출신입니다. 근데 그 친구가 유도 선수들이 대부분 가혹한 훈련을 하면서 실력은 다 비슷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경기 때 꼭 이기게 되는 자기만의 방식이 있는데 그건 좋은 일을 많이 해서 선을 쌓아가는 겁니다. 그게 일종의 운을 쌓아가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좋은 일을 많이 하면 경기에서 꼭 이기게 되게 되더라는 그런 징크스 같은 징크스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좋은 일들이, 선한 행동들이 결국은 돌고 돌아서 운이 되어서 그 사람한테 좋은 행운을 가져다 주는 거구나. 이런 그 일종의 순환 구조를 저는 약간 믿고 있습니다. 믿고 있고, 그 출판사 중세를 찍자의 그 사장도 어떤 행동을 하냐면 자판기에서 음료수를 뽑아 먹을 때마다 잔돈을 그 자리에 두고 갑니다. 그러면 다음 사람이 자판기를 이용할 때 그 잔돈을 쓸 수 있도록 나름 배려를 하는 거죠. 그런 건데 이처럼 사소한 것들에도 이 펄롱이 길거리에 뭐 구걸을 하거나 길거리에 불우한 아이들을 보면 이렇게 잔돈을 줍니다. 아내가 이렇게 핀잔을 하죠. 교회에서 줄 잔돈이 없다고 당신이 맨날 그렇게 줘버려서. 그런 장면이 하나 있고, 또 이것도 뭐 사소한 거긴 하지만 잠시 스쳐갑니다. 석탄을 배달할 때 예전에는 돈을 내고 주문을 했던 집이 있었는데 이제 가난해져서 석탄을 주문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집에도 석탄을 두고 갑니다. 펄롱의 이런 작은 선한 행동들이 일종의 그런 윌슨 부인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살아오도록, 누군가를 돕도록 그렇게 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행운을 만드는 일은 선한 행동을 하고 그런 것들이 다시 돌고 돌아서 결국 자기에게 온다. 그러면 나에게 운이 필요할 때 그 운은 나의 손을 들어주게 된다. 그런 원리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이 책을 보고. 이 책이 워낙 짧아서 2번 정도, 제가 책을 뭐 2번 정도 잘 안 읽는데 2번 읽어봤습니다. 저는 2번째 읽을 때는 이 펄롱이란 남자가 한 가정을 지키고 자기가 매일 성실하게 일을 하고 매일 자기 자식들과 아내와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그 노력하는 모습이 되게 애잔하게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속으로는 그런 생각합니다. 이렇게 매일 똑같은 하루를 보내고 똑같은 일상의 일을 하면서 나는 무슨 의미로 사는 걸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릴 때 그 버섯 공장의 어떤 일화를 잠시 얘기하는데, 버섯을 자신은 빠르게 한다고 손놀림을 빠르게 해서 하는데 저기 있는 버섯이 뭔가 계속
계속 자라는, 고개를 돌리면 또 자라고 있는 그런 어떤 순간을 보았다고 하는 장면이 되게 공포스럽다는 그런 장면도 있습니다. 그래. 이 남자는 얼마나 자식들 5을 키우기 위해서 자기가 뼈 빠지게 진짜 일을 해야만 했고, 이렇게 쉴 틈 없이 일한 자신의 어떤 모습을 바라보면서 의미를 찾기가 굉장히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창고에 갇힌 아이를 보면서 자신의 어떤 연민의 어떤 생각들을 실천에 옮기는 거죠. 근데 일반적으로는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가는 게 대부분이겠죠. 근데 그 연민의 감정을 실천으로 옮긴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결심이라고 볼 수 있고, 그렇게 쉽게 하기가 쉽지 않죠. 그런 행동을 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 애 학교도 연계되어 있고 그 마을에서 어떤 권력 같은 수녀원이었고, 그쪽과 대항을 한다는 게 한 개인이 쉽지 않은 거죠. 실제로 이 막달리나 세탁소는 결국 그런 문제가 생겨서 국가가 성명도 발표하고 그에 대한 사과도 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90년대까지도 이어졌다는 게 꽤 오랜 시간 동안 그 안에서 학대당하고 했던 아이들의 어떤 얘기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저는 어쨌든 그런 이 어떤 선의 구조가 그래서 대물림 되면서 또 다른 선을 행하고, 그게 순환 구조를 가지는 선순환 구조를 가지면 세상이 좀 더 아름다워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읽었고, 두 번째 읽었을 때는 이 펄롱에 가진 한 남자로서의 어떤 그 짊어진 어깨의 어떤 무거움, 그리고 공허함, 그리고 삶의 의미, 이런 것들에 고민하는 한 남자의 모습을 보았다고 생각합니다. 어쩜 이렇게 짧은 문장이지만 막 곱씹고 읽어야 되는 그런 문장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문장 하나하나에 정말 힘을 줘서 쓴 작가의 어떤 그런 필력이 굉장히 느껴지는 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영화가 나오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이 작가의 책이 굉장히 영화하기 좋게 그렇게 약간 묘사 자체도 세세하게 되어 있어서 영화하기 되게 좋은 그런 책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렇게 그림이 그려집니다. 읽다 보면. 맡겨진 소녀도 뭉클하죠. 헉하는 그런 울컥하는 느낌의 어떤 그런 글들이 꽤 많습니다. 그 소녀의 어떤 감성,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예민하게 터치를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탁월한 작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두 번째 남자 그 펄롱의 어떤 느낌에서 책을 읽다가 그런 문구가 있습니다. 여자라는 존재는 뭔가 미래를 예측을 하기도 하고 예감이 되게 좋죠. 마치 예감이 좋고, 어떨 때는 굉장히 뭔가 어떤 우리가 모르는 어떤 힘을 가진 것 같은 그런 존재로 약간 써 있는 문장이 있습니다. 뭔가 다 할 것 같고 나쁜 짓 못할 것 같고 그런 게 남자랑 굉장히 좀 다른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남자는 꼭 동물로 따지면 개 같고, 여자는 꼭 고양이 같다. 고양이의 어떤 알 수 없는 생각과 묘한 어떤 분위기, 개는 근데 되게 충실하고 좀 단조롭죠. 직선적인데 고양이는 굉장히 곡선적이고 알 수 없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개와 고양이의 어떤 만남은 아닌가, 이런 생각들도 들었습니다. 이처럼 사소한 것들은 거의 별 4개, 4개 반 정도 될 것 같고요. 꼭 추천드리고 읽어보셨으면 다들 좋겠고, 클레어 키건의 맡겨진 소녀부터 앞으로 나올 작품들도 대단히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일단 분량들이 다 짧은 100페이지 내외의 책들이라 읽기에 굉장히 편합니다. 그래서 한번 들면 그냥 쭉 읽어 나가게 되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짧고 간결한 문장에 밀도감이 굉장히 높아서 꽉 차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다. 그 풍경 하나를 써더라도 굉장히 허투루 쓴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모든 것을 다 담고 있는 어떤 풍경의 묘사라든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래서 오늘은 클레어 키건의 이처럼 사소한 것들입니다. 이토록 아니고 이처럼 사소한 것들입니다. 안녕.